더 타임 트래블러입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해밀턴의 카키 네이비 스쿠버. 먼저 해밀턴의 역사와 아이덴티티를 살펴보도록 하죠. 해밀턴은 189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포켓 워치를 제작하는 것으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철도 시대에는 탁월한 정확성을 바탕으로 철도 시대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군의 공식 군수품 공급업체로서 시계를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1974년 스와치 그룹의 전신인 SSIH에 인수되었었고 지금 현재로는 스와치 그룹의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약 130년에 달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역사적 의의를 둔 사건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927년 최초의 캘리포니아 하와이 노선 비행에서 파일럿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해밀턴만의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시계를 제공하여 도왔습니다. 특히 전자기기에 의존할 수 없었던 당시에는 비행할 때 시간과 거리, 방향 등 중요한 계산을 하기 위해 정밀하고 믿을 만한 시계가 필요했었는데요. 해밀턴은 그에 맞추어 항공 및 파일럿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품질과 정확성으로 시계를 제공했었으며 그로 인해 명성을 얻은 해밀턴은 미국의 주요 항공사의 공식 시계로 활약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밀턴은 파일럿 분야뿐만 아니라 마케팅 분야에서도 전례 없는 최초 영화 간접 광고를 시도했었는데요. 1932년 상하이 익스프레스에서 최초로 간접 광고를 진행하였으며 1961년 영화 블루 하와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던 엘비스가 해밀턴의 벤츄라를 착용하여 급격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인터스텔라 주인공인 머피를 위한 시계를 특별 제작 영화에 출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시계는 머피라는 애칭으로 많은 전 세계의 팬들에게 각인시켰으며 실제 컬렉션으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해밀턴 하면 빠질 수 없는 카키 시리즈가 있는데요. 75년 넘게 이어온 군용 시계의 역사로서 카키 에비에이션, 카키 필드, 카키 네이비 컬렉션은 이미 많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유명합니다. 해밀턴의 군용 시계의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블랙잭이라 불리는 허싱 장군의 부대에 고정밀 레일로드 시계를 납품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함을 바탕으로 명성을 얻은 해밀턴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미군의 군용 시계를 공급하였고 1942년부터 1945년까지 100만 개가 넘는 시계를 미군에 공급했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해밀턴은 미 해군에게도 전쟁 중 1만 개 이상의 해양용 크로노미터를 공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밀턴은 튼튼한 역사적 바탕을 가지고 있으며 카키 시리즈 중 하나인 카키 네이비를 해양과 밀접하게 연결하여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카키 네이비 스쿠바는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 출시된 시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출시 당시의 카키 네이비 스쿠바의 경우 수중에 활용할 시계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방수 수준인 100m 정도까지만 지원을 해주었었는데요. 작년에는 새롭게 리뉴얼하여 300m의 방수 성능을 보장해 주어 다이버 시계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럼 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준급으로 브러쉬 처리된 케이스의 지름은 43mm로 전작 대비 3mm 정도 커졌지만 러그 투 러그는 전작의 51mm 대비 1mm 정도만 길어진 52mm로서 최소한의 사이즈만 늘렸습니다. 다소 큼지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다이버 특유의 두터운 베젤로 인하여 16cm라는 다소 얇은 제 손목에서도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플랫한 사파이어 글라스 안쪽에는 거친 질감의 블랙 다이얼이 존재하며 슈퍼루미노바로 가득 채운 도트 형태와 역삼각형 형태의 인덱스와 큼지막하고 시원시원한 핸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덱스의 모양은 50년대 빈티지 다이버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레트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인덱스의 아래쪽에는 밀리터리풍의 24시간계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해밀턴만의 아이덴티티를 잘 부각시키는 부분 중 하나라고 봅니다. 해당 모델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전 모델에서 다소 아쉬웠던 날짜창의 존재를 없앤 논데이트 모델로 출시되는데요. 논데이트 모델로 인하여 다소 흐트려졌었던 이전 모델의 균형감을 바로잡은 듯하여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인덱스는 가격 대비 수준급의 마감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야광 성능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핸즈 또한 튀는 곳 없이 깔끔한 마감에 넓고 시원하게 분포된 슈퍼루미노바 야광으로 인해 야간에서도 시인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 초침의 경우 다소 지루하거나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끝쪽을 빨간 도리로 포인트를 주어 재미진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이얼의 끝쪽에는 흰색으로 프린팅된 붐트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해밀턴의 로고가 양각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해밀턴의 로고가 큼지막하게 프린팅되어 있고
6시 방향에는 카키 오토매틱 문구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작동시키기 편한 톱니 형태의 큼지막하고 시원스러운 베젤은 백플레이가 전혀 없고 클릭감은 다소 둔탁하지만 견고한 60클릭의 베젤을 채택했습니다. 베젤 인서트는 전작에서의 알루미늄 인서트 대신 스크래치와 부식에 강한 세라믹 인서트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었고요. 방수 또한 전작에서는 다이버라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웠던 100m의 방수 성능을 300m로 끌어올려 다이버다운 시계로 변보했습니다. 방수 성능은 높였지만 전작의 두께와는 동일한 수준인 12.5mm로 유지했습니다. 해밀턴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진 크라운은 스크류다운 형태이며 조작감이 좋고 그 주변에는 크라운을 보호해주는 크라운 가드가 존재하여 자칫 뭉툭해 보이는 시계의 인상을 날렵하면 남성스러운 느낌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논데이트라 고스트 포지션을 염려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스와치 그룹이라는 대기업답게 세팅 레버를 조정해 두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고스트 포지션이 존재하진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시계의 케이스백은 스크류 타입의 솔리드백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밀턴의 로고와 시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략적인 스펙을 음각으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수준급의 브러쉬가 들어갔으며 유격은 다소 존재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퀄리티가 실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클래스프는 폴드오버 클래스프로서 탈착 시 용이하며 두 개뿐이긴 하지만 미세 조정 링크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클래스프에는 해밀턴의 로고가 음각으로 자리 잡고 있어 심심하지 않게 처리해 두었네요. 무브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진동 초침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볼 수는 없지만 파워 리저버를 늘린 실용적인 H20 무브먼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8진동의 진동수를 낮춰 초당 6진동에 대신 파워 리저버를 80시간까지 늘린 무브먼트이며 항자성을 띠는 디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이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마주의 느낌과는 다른 개성 넘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카키네이비 스쿠바는 다소 최근에 출시된 컬렉션이긴 하나 해밀턴 자체 브랜드의 정체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성능 좋고 믿을만한 100만원대의 다이빙 시계를 찾고자 하신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